안녕하세요. 노마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여름 노르웨이를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3국과 에스토니아를 비롯한 발트 3국 그리고 폴란드를 여행했습니다. 여행에서 다녀와서 영상을 편집하던 중에 에스토니아를 비롯한 발트 3국과 폴란드 영상을 저장했던 외장 하드가 훼손됐습니다. Oh my god! 그래서 더 이상 영상을 편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발트 3국과 폴란드 여행에 대한 소감과 여행 정보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핸드폰에 남아있던 사진을 이용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슬픈 일은 겹쳐서 온다고 지난 가을 아름다운 춘천의 자전거 길을 드론으로 촬영하던 중에 드론이 호수에서 사라져버리는 참사까지 발생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유튜버로서는 두 번의 참사로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슬픈 계절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에스토니아를 비롯한 발트 3국과 폴란드 여행에 대한 소감과 여행 정보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핸드폰에 남아있던 사진을 이용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낯설 수도 있는 발트 3국과 폴란드가 이렇게 매력덩어리인 줄 몰랐습니다. 비록 드론까지 이용해서 촬영한 아름다운 영상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발트 3국과 폴란드에 대한 여행 후기를 시작합니다. 발트 3국 중 가장 북쪽에 있는 에스토니아입니다. 지리적 위치를 보면 북쪽으로는 핀란드, 동쪽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발트해와 스웨덴이, 남쪽으로는 라트비아가 있습니다. 위도가 거의 60도 정도로 매우 북쪽에 위치합니다.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6도로 겨울은 꽤 춥고 밤이 깁니다. 여름은 17도 정도로 서늘하며 낮 시간이 매우 길어 백야도 경험할 수 있고요.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 같습니다. 하지만 국토의 대부분이 평지이고 숲과 농경지가 매우 넓어 결코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국토의 평균 고도가 50m밖에 안 되고 가장 높은 곳도 300여 미터에 불과하답니다.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소련에 병합되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만 해도 소련의 일부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중에 1988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고자 30여만 명이 탈린에 모여 노래로 자유를 외쳤습니다. 이른바 노래혁명이었습니다. 무력이 아닌 음악이 어떻게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때마침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에 따라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했고 2004년에는 EU에 가입하고 나토에 가입해서 현재는 유로 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련으로부터 독립하면서 IT 산업에 집중 투자한 결과 오늘날에는 IT 강국으로 성장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덜 알려졌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터넷 전화 서비스 스카이프를 개발한 나라입니다. 2012년에는 세계 최초로 휴대폰으로 투표를 실시한 나라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 교육을 실시해서 오늘날 40, 50대의 일반인들도 영어를 잘합니다.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지 불과 30여 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이 2023년에 31,500달러로 우리나라에 근접해 있습니다.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로는 가장 성장이 빠르고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탈린까지 직항편은 없고 핀에어, 터키항공, 티웨이 등이 폴란드나 핀란드의 헬싱키를 경유해서 운항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헬싱키에서는 페리를 이용해서 2시간여 만에 탈린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행자들에게 에스토니아가 매력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가가 주변국인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두 번째는 잘 갖추어진 인프라입니다. 세 번째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네 번째는 영어가 잘 통합니다. 대표적인 여행지로서는 수도인 탈린, 합살루, 페르누, 타르투 등의 도시와 라이마 국립공원과 소마 국립공원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둘러본 곳은 탈린과 탈린 인근에 있는 라이마 국립공원, 합살루 그리고 페르누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숙소는 자전거와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시내 중심에서 약간 외곽에 구했습니다. 이곳에서 시내까지 자전거로 다녔고 야외 박물관과 라이마 국립공원은 차로 이동했습니다. 탈린은 에스토니아의 수도로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가장 큰 도시라고는 하지만 인구가 40여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중소도시 크기라서 걷거나 자전거만으로도 여행하기 좋습니다.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이라 할 만큼 중세시대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딕 양식의 교회와 성벽 그리고 붉은 지붕의 집들이 초록의 숲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 매우 아름답습니다. 전통시장이 있는데 정식 이름은 발티야마 뚜르크 발틱역 시장이란 뜻입니다. 전날 탈린에 들어와서 마르텐 네위를 만난 다음날 아침 제일 먼저 들른 곳이 바로 이 전통시장이었습니다. 바로 탈린 기차역 인근에 있는 시장입니다. 전통시장이지만 비교적 현대적 건물의 실내 시장입니다. 탈린 시민들이 주방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각종 과일과 식료품뿐만 아니라 잡화까지 다양한 가게들이 많습니다. 아시안마켓에서 고추장과 몇 가지 한식 재료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탈린에서 여행자에게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역시 가장 탈린다운 곳, 역사가 느껴지는 곳 올드타운입니다. 유럽에서 중세의 모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중세로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드타운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청광장은 1년 내내 많은 여행자들로 붐빕니다. 탈린의 올드타운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전망대입니다. 올드타운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는 파트클리 전망대와 코투차 전망대 두 개가 있는데 계단을 좀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이런 탈린의 올드타운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탈린에서의 올드타운과 신도시는 지붕 색깔로 구분됩니다. 올드타운은 지붕이 모두 오렌지빛 기와지붕입니다. 푸른 발테와 초록의 숲과 대비되어 매우 아름답죠. 카탈리나 골목은 중세시대 길드의 본고장으로 현재까지도 전통 공예품을 만드는 작업장들이 모여있는 좁은 골목입니다. 현재는 8개의 수공업조합이 운영 중이랍니다. 각기 다른 아기자기한 수공업 공방들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의 벽면 벽돌에서 천여년의 시간 차이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탈린에 오신다면 카드리오그 공원과 미술관도 꼭 둘러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원은 화단과 나무, 놀이터가 잘 갖춰져 있어서 시민들을 위한 북유럽의 그 어떤 공원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공원 안에는 카드리오르그 미술관과 에스토니아 국립미술관이 있어서 실내외를 구경하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1718년 러시아의 피오트르 대제가 부인 예카테리나를 위해서 지은 바로크식 여름별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공원이 끝나는 곳에는 아름다운 해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즐기고 있고 탈린과 헬싱키를 오가는 카페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탈린 시내의 서쪽 바닷가 숲에는 에스토니아 야외박물관이 있습니다. 중세 시대부터 에스토니아 독립 이전까지 에스토니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넓은 숲속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걸어서 다니기에는 한나절은 잡아야 됩니다. 자전거가 있다면 편리하게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숲속에 에스토니아의 전통 가옥들과 생활 모습들, 그리고 학교와 교회, 그리고 소련과의 합병 시기에 집단 농장의 가옥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사회주의 시절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잘 엿볼 수 있습니다. 라이마 국립공원은 소마 국립공원과 함께 에스토니아의 대표적인 국립공원입니다. 탈린에서 동쪽으로 약 80km 정도에 위치한 라이마 국립공원은 에스토니아 최대의 국립공원이랍니다. 넓이가 서울시 면적보다 넓습니다. 라이마 국립공원을 가는 길에 에스토니아의 나이아가라 폭포라 불리는 야갈라유가 폭포에 들렀습니다. 평지인 에스토니아의 무슨 폭포일까 했는데 흐르던 강물이 갑자기 뚝 떨어져 만든 폭이 꽤 넓은 폭포였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립공원의 특징은 습지가 많다는 겁니다. 라이마의 비르라바 습지는 빙하기가 끝나면서 거대한 습지가 생겼는데 약 6m 높이의 이끼층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드론 영상으로 봤을 때는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초록과 노랑, 붉은색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습지 사이를 데크길로 걷다 보면 탐방하기에 참 좋습니다.
라이마 국립공원은 바다도 접하고 있는데 바로 깨시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다와 숲이 어우러진 매우 아름다운 마을이고요. 특히 야생 블루베리가 많은 곳입니다. 한여름에 이 국립공원을 방문하면 특별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데 바로 야생 블루베리입니다. 처음에 설마 했는데 다른 탐방객들이 무언가 따고 있길래 물어봤더니 블루베리라네요. 나무와 열매는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보는 블루베리와 약간 다르지만 맛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 야생 블루베리를 마음껏 따서 잼을 만든다고 하네요. 한 아주머니는 자기가 딴 블루베리를 플라스틱 통째로 우리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요즘 한국에 살면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마리엘의 고향이라고 하네요. 마리엘, 참 아름다운 고향을 두고 있네요. 숲속 사이길로 자전거 타기에 정말 좋습니다. 합살루는 에스토니아의 서쪽 바닷가에 위치한 레네주의 주도입니다. 탈린에서 버스로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도 있는데 버스로 1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인구가 12,000명 정도인 작은 도시지만 발테의 베네치아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원래 러시아 제국의 귀족들이 이곳 바다의 머드로 질병을 치료하러 들렀던 곳이랍니다. 한때는 스웨덴 사람들이 많이 거주했었지만 1944년 이후 대부분 떠났다고 합니다. 합살루의 대주교성과 차이콥스키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차이콥스키 벤치 그리고 합살루역과 철도박물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차이콥스키가 좋아하는 휴양지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조의 호수를 이곳에서 작곡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호숫가에 차이콥스키의 기념벤치가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바로 백조의 호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합살루성은 대주교성이라고도 불리며 합살루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합살루에 왔다면 꼭 둘러봐야 할 것이 바로 이 대주교성입니다. 중세의 성벽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고 매년 8월에 달이 찰 때면 성 안에 있는 대성당 창문에 하얀 여인이 나타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서 2, 3층 높이 성벽을 올라가 볼 수도 있고 실내에는 여러 가지 전시물들이 있습니다. 대주교성을 보고 나오셨다면 주차장 인근에 있는 문화센터와 갤러리를 들르실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저렴하고 맛있는 점심 뷔페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안길을 걸으면서 에스토니아의 예스러운 파스텔톤의 집들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드실 수도 있습니다. 페르누는 에스토니아의 여름 수도라 불립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스파 리조트로 유명한 휴양 도시입니다. 매년 여름에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아와서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깁니다. 이 외에도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많은 여행객들이 추천하는 에스토니아의 여행지들이 있는데요. 나르바는 에스토니아와 러시아의 국경에 위치한 도시로 두 나라의 문화가 공존하는 특징이 있는데 나르바 성이 유명하답니다. 에스토니아의 중남부에 위치한 빌얀디는 예술과 문화의 도시로 다양한 예술가들이 있고 여름에는 음악 축제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발트 3국이나 스칸디나비아를 패키지로 여행 중 짧은 기간 에스토니아에 들르는 경우가 많지만 요즘엔 자유여행으로 에스토니아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달이나 그 이상 장기간 머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작지만 북유럽에 비해 저렴한 물가와 영어 소통이 가능하고 사람들이 매우 친절한 나라, 특히 여름철에도 덥지 않고 습지와 숲, 바다, 중세의 유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에스토니아를 강추합니다.